제가 보는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지금부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면은 현재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말씀을 해봐 주세요. 지금 증시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근에 증시가 많이 눌렸던 이유들은 뭐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버블론, 미국의 금리 관련된 우려, 그에 연달아서 달러 그리고 환율 이 세 가지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면은 증시는 오를 수 있다가 우리 머릿속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타개가 돼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증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호재가 발생할 때 올라간다, 모든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을 때 올라간다가 아니라 악재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악재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재가 해소되고 좋은 내용밖에 없어 오히려 그때 증시는 또 고평가니 밸류에이션이니 뭐든 갖다 붙이면서 증시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재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이해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AI 버블론에 대해서 지금 타개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나요? 저는 최근에 구글의 TPU 활용 사례가 좀 의미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누공업을 지금 매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타개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은 GPU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이 무조건 망가지는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 D램과 낸드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TPU 활용 사례가 나온다고 해서 꺾이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워낙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보일 수 있겠지만,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은 계속해서 견인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거는 이제 타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물론 여기서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싸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이제 타개하는 그림이 악재를 반영하는 그림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금리, 자,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리고 막 유튜브 방송, 경제 방송에서 금리 인하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뭔데? 라고 저는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메시지를. 그리고 이번 주 지금 흐름 어때요? 이번 주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요, 저 연준의 차기 의장이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랑 얼마나 친한 사람이냐면요. 마찬가지야. 근거가 뭔데? 그 사람들의 말의 근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 지표가 다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제가 무시하고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달러랑 국채금리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게 경제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막말로 제일 웃긴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셧다운이 시작이 될 때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경제 지표 발표가 안 돼, 그럼 연준에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 셧다운이 종료가 되었고 셧다운 기간 동안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그럼 연준은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거야.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 하나하나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가 동조할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달러를 보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그러한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달러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이 달러를 오르게 하는 트리거가 되는 이유도 달러 하나하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장에 달러가 회수가 될 거니까, 이 포인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 영래포 잔고라거나 연준의 TGA 잔고라거나 다양한 관점들을 본다면 미국의 유동성 경색은 분명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연준도 그 포인트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12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최근까지는 시중 은행들에서 자산을 사지 않았어. 그래서 너네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풀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 이거 이제 종료할게.
생각보다 유동성이 너무 없네.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는 곧바로 이게 양적 완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수순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포지셔닝이 지금과는 바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달러가 좀 더 풀릴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되어도 사실상 금리 인하는 필연적인 결이고 내년이 되어도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악재를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를 수밖에 없다. 저희가 4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매집을 할 때 결은 어땠어요? 결국 관세 이슈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쫄지 말고 우리가 현금을 써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때 매집한 게 성광밴드도 있었고 PSK도 있었고 돈 그걸로 크게 벌었잖아요, 우리. 그죠?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관세 타개할 수 있는 그림 분명히 나온다. 조선주 3차 매수 쫄지 말고 한다. 이 관점으로 가서 우리 크게 먹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장이 제가 보기엔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나오는 조정 구간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할 때 사면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락할 때 사면은 하락할 때 샀으니까 더 떨어지는 거를 인지하고 삽니다. 그럼 당연히 하락이 두렵지 않은 종목들을 살 거고 그 포인트로 우리는 지금 접근을 해야 하는 거지. 증시의 저점이 어디일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맞추는 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증시의 저점을 그 누가 때려 맞춥니까? 이거를 제가 근데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VIP 방송에서 지금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튼 간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을 쓴다고 하는 것도 절대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자금인지를 제가 아는데 돈을 쓸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종목이 좋아 보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들을 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가장 먼저 따져봐야 돼요. VIP를 가입해야 하는 100가지 중 하나다. 회원들 돈을 우습게 안 보잖아요. 엄청 소중히 생각하시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게 몇 시가 되었건 코멘트를 드리는 게 당연한 서비스고 그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건 제 실수인 거고